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 중 하나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 성장입니다. 새 정부 경제정책의 주요 화두로 동반 성장이 떠오르면서 대기업들이 발빠르게 관련 활동을 확대하고 나섰습니다. 현대기아차와 삼성전자 등은 정부의 기조에 맞춰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과 공정한 시장 질서 구축에 앞장선다는 계획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김희영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문재인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동반 성장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핵심적인 공약이자 과제로 선택한 것이 바로 이 동반 성장입니다. 이 동반 성장은 말 그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발전을 통해서 함께 성장하자라는 건데요. 대기업이 국내 많은 중소기업, 그러니까 협력회사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건전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실질적인 방안을 만들어가자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동반과 상생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천명해왔습니다. 재벌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치면서 재벌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을 중소벤처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라는 포부를 계속해서 드러내왔는데요. 이에 기업들 역시 문 정부의 화두인 상생과 동반 성장에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 새 정부의 기업 철학에 대한 청사진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면서 재개가 본격 화답하는 모습인데요. 이른바 착한 기업 바람이 불고 있는 겁니다. 재계가 2차, 3차 협력사와의 상생 경영 방안을 속속 실제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이었죠. 새 정부에 들어서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삼성과 현대, 롯데 등 15대 대기업 관계자들은 동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솔선수범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습니다. 또한 다음 달 중순쯤 문 대통령과 공식 회동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정부에 발맞춰서 현대기아차가 오늘 상생협력 지원 대상을 확대한 선순환력 동반성장 5대 전략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현대기아차가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조금 더 모색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1차 협력사 외에 직접적인 거래 관계가 없는 2차, 3차 협력사와의 고용 창출과 자금 운용을 위해서 대대적인 지원에 나선 모습입니다. 2차, 3차 협력사의 성장을 도와주면서 자동차 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협력사 간 상생 협력을 통해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겠다라는 취지인데요. 실제 현대차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2차, 3차 협력업체들의 부담이 높아지자 이를 상쇄하고 도움을 주고자 5대 전략을 발표했다는 설명입니다. 우선 기존 1차 협력사 위주로 진행되던 사업을 직접 거래가 없는 2차, 3차까지 대상 범위를 넓혔습니다. 현재 300곳 정도의 1차 협력사를 포함해 총 5,000곳 이상의 2차, 3차 협력사로 그 규모를 대폭 확대한 건데요. 이를 위해 500억 원 규모의 2차, 3차 협력사 전용 기금도 조성을 했습니다. 이 자금을 바탕으로 2차, 3차 협력사의 경영 개선과 경쟁력 강화, 기초 R&D 역량 제공 등에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경영자금 개선을 위해 2, 3차 협력업체를 위한 전용 자금 대출 프로그램도 내놨습니다. 1, 2, 3차 협력사들 간의 대금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 2차와 3차 협력사의 숨통도 어느 정도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규모는 1,000억 원 규모로 시중금리를 대비해서 1.5%의 우대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2차와 3차 협력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갖추는 등 대규모 상생협력센터도 건립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협력사 임직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과 우수기술 전시회 등을 거점으로 이곳 상생협력센터를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현대차뿐 아니라 삼성과 LG 등 다른 대기업들도 협력업체와의 다양한 공동 성장 방안을 내놓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많은 대기업들이 동반성장,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꾀하면서 다양한 착한 기업 만들기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로 굉장히 분주한 모습인데요. 앞서 삼성전자는 파격적인 상생 방안을 내놓으며 어느 정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6월부터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의 물품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또 30일 이내 지급하도록 하는 물품 대금 지급 프로세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차 협력사는 2차 협력사에 만기 60일짜리 어음으로 물품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오래 이어진 관행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2차, 3차 기업들의 시름이 상당히 깊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총 5천억 원의 물대 지원 펀드를 삼성전자가 조성을 했습니다.
이 펀드는 1차 협력사가 은행에 물품 대금 지급용으로 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2차 협력사와의 월평균 거래 금액 안에서 필요한 금액을 1년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대출 기간은 1년 이상 연장도 가능하고요. 또 삼성전자는 이 펀드를 2020년 5월까지 3년간 운영하고 앞으로 협력사들의 요청이 있으면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포스코는 올해 기술란의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포스코가 보유한 300개 우수 기술 협력업체 24곳에 무료로 개방키로 한 건데요. 기술과 노하우 전수를 통해 협력업체들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동반 성장과 상생 협력을 꾀한다라는 취지입니다. LG 디스플레이 역시 1차 협력사 위주로 진행되던 복지를 2차와 3차까지 확대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1차, 2차, 3차 협력사 직원 모두 암이나 희귀 질환에 걸릴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2차와 3차 협력사에 이런 포괄적인 복지제도를 시행하는 건 LG 디스플레이가 처음인데요. 사실 지금까지는 본사 직원에게만 이런 의료비 지원이 시행되어 왔습니다. 이번 복지제도 개정으로 새롭게 의료비 지원 대상이 된 협력 직원 수는 무려 10,000여 명에 달합니다. 특히 질환과 업무 간의 상관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도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지만 직고용이 아니기 때문에 느낄 수 있었던 상대적 박탈감을 없애고 복지제도 개정을 통해 협력사와 상생하겠다라는 취지가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네, 새 정부와 기업들의 동반 성장 움직임에 대해 김희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